써마지조차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양극성은 없어. 알파팁은 하이팁보다 양극성의 비중이 높아졌고 얇은 피부와 잔주름을 치료하는 데는 그 논리에 가장 맞다고 난 생각을 해. 알파팁이 면적이 훨씬 커. 안쪽에 알파팁이 쏠 때의 그런 고주파에 얼굴에 닿는 유효 면적이 훨씬 넓어. 그럼 좀 나이든 40대, 50대부터는 클래식 팁보다 하이 팁이나 알파 팁이 좋은 건가요? 40대 50대 그래도 나이 든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40대 50대 아직 팔팔해야지. 아직 청춘이죠. 청춘이지.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원장님?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원장님 담배 아니에요? 이거? 담배 지금 100년 전에 끊었습니다 저는. 아, 진짜요? 이거 덴서티의 네. 알파팁이라고 우리 알파남들만 쓰는 알파팁. 진짜요? 아주 강력한 녀석을 지금 따고 있었습니다. 알파팁이라는 거를 좀 환자들이 시술을 좀 해볼까 했는데 네가 이걸 따는 와중에 들어온 거지. 콘텐츠 하나 가셔야죠, 원장님.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덴서티 중에서도 하이팁 아니고 알파팁,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점이 있고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최고미남 청담동 금성 김영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수선하게 오늘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시술하는 거를 오늘 좀 찍으려고 하다가 알파팁에 대한 설명을 여태까지 솔직히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 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뭐 50대, 60대 정도가 되시면 피부가 너무 얇고 종이장처럼 얇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레이저를 받아볼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레이저로 해도 처짐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레이저를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써마지를 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도움이 되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필드에서 우리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만약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안 하지 절대. 필드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얘네들은 효과가 입증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얇은 피부 그리고 눈 밑에 백처럼 축 처져 있거나 늘어짐이 있을 때에는 써마지 많이 쓰고 너무나 연로하시거나 그 늘어짐이 심할 때는 당연히 수술이 먼저겠지만 써마지 잘 쓰고 있어. 근데 원장님, 덴서티 알파 팁이 새로 나왔잖아요. 야, 근데 솔직히 덴서티를 그냥 국산 써마지 카피 장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 오해를 좀 풀어주면서 어떤 차이가 있고 한 것들을 정말 이론적인 거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덴서티의 알파 팁이 조금 더 쓰임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혹시 또 그림 그려주실 건가요? 그림 좀 그립시다. 좀 단극성이 있고 양극성이 있는 거는 대충은 다들 아실 텐데 정말 또 간단히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피, 진피, 지방, 근육이 있으면 단극성은 아래로만 한쪽으로만 내려가는 게 단극성이야. 한쪽 단. 그리고 양극성은 이렇게 극이 있을 때 극을 왔다 갔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양극성이라서 단극성이 깊겠어? 양극성이 깊겠어? 한쪽으로 내려가니까 단극성이 깊지 않나요? 그렇지. 단극성이 훨씬 깊지. 단극성은 아래로만 내려가서 더 깊은 층을 우리가 만져주는 거고 양극성은 얕은 층을 만져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우리가 단극성에는 써마지, 올리지오 X, 세르프, 텐서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덴서티가 있는데 덴서티 중에서도 클래식 팁만 있는 거야. 양극성은 덴서티 중에서 클래식은 아까 단극성이라고 했고 양극성에는 덴서티 하이, 얘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양극성에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덴서티 알파 팁은 양극성과 단극성 중에서 양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 그래서 양극성 중에 덴서티 하이와 덴서티 알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써마지의 카피품인데 써마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덴서티 클래식만 써마지랑 같은 단극성인 거고 급을 나눴을 때 양극성의 덴서티 하이와 덴서티 알파는 양극성이기 때문에 단극성인 써마지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모노폴라인 단극성인데 단극성에 양극성이 장착된 게 지금 얘기하는 덴서티 알파 팁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 좋다는 써마지도 사실은 단극성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알파팁, 하이팁보다는 한 단계 내 판단에는 낮은 급이라고 난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근데 원장님 하이팁이랑 알파팁이랑 다 양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지. 끝. 근데 왜 급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5번이 나가 뚜뚜뚜뚜뚜 근데 하이팁은 뚜뚜뚜뚜 4번이 단극성이고 마지막에 띡 이게 양극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알파팁은 뚜뚜뚜 3번이 단극성이고 2번이 양극성이야.
양극성을 아까 뭐라 그랬어?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잖아.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그게 많을수록 더 얇은 층에 우리가 더 특화되어 있고 용이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알파 팁이 더 얇은 피부용 그리고 눈가 쪽에 훨씬 더 제격이고 적격인 써마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원장님 한 번 눌렀는데 그 깊은 층도 데우고 얕은 층도 데우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단극성은 깊은 층이고 양극성은 얕은 층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현 PD가 물어보는 게 그게 핵심이야. 어떻게 보면 깊은 곳만 조이는 게 아니고 피부 표면에 가까운 유두 진피랑 상부 진피까지 같이 자극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건 단순히 써마지랑 똑같은 효과를 조금 싼 값으로 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단극성 단독 장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얕은 층 피부결과 그런 잔주름 그리고 얇아진 그런 피부의 밀도까지 같이 건드리면서 개선을 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이팁부터는 덴서티를 단순하게 어떤 써마지의 대처품이나 이런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 게 더 좋아. 원장님 그럼 다른 고주파에는 이런 방식이 좀 없나요? 없지. 써마지조차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양극성은 없어. 단극성만 있어서 깊이 내려가서 대표주는 것만 있지. 대표적인 고출력이고 비침습적인 단극성 리프팅 장비 중에서 사실상은 덴서티가 유일하게 이런 양극성까지 있으면서 가장 겉에층까지 눈 밑까지 하기에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나이 든 40대, 50대부터는 클래식 팁보다 하이 팁이나 알파 팁이 좋은 건가요? 40대, 50대 그래도 나이 든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40대, 50대 아직 팔팔해야지. 아직 청춘이죠. 청춘이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그리고 잔주름도 많고 피부 표면이 쭈글쭈글해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깊은 층만 고주파로 조이는 것보다 얕은 층까지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많이 처진 노년층 피부를 보면 깊은 조직의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피부 자체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는 무조건 깊은 에너지만 세게 넣는다고 좋은 결과를 주는 거는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 지방이 많이 내려왔거나 인대 자체가 느슨해진 것처럼 있는 경우에는 하이팁뿐만 아니라 울세라의 그런 유지인대, 지지인대들을 조금 초음파로 달궈주면서 같이 당겨주는 게 훨씬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양극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양극성의 비중을 넓혀나간 우리 하이팁보다 양극성의 비중을 조금 더 넣은 알파팁이 훨씬 더 얇은 피부와 눈 밑 그리고 눈 위쪽에 꺼짐에 처짐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원장님 알파 팁은 거의 눈밑 전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얼굴 전체를 나는 다 쓰고는 있지만 눈밑 전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 눈 밑에 주요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깊은 조직의 처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얇아진 피부 그리고 잔주름 그리고 크레이프처럼 쭈글쭈글해진 피부결 그리고 탄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상부 진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센 그리고 강한 애로 무조건 많이 써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얕은 층을 안전하고 균일하게 자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알파팁은 하이팁보다 그런 양극성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런 얇은 피부와 잔주름을 치료하는 데는 그 논리에 가장 맞다고 난 생각을 해. 다만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불룩해서 튀어나온 분들도 되게 많잖아. 아니면 구조적으로 눈 밑에 고랑이 깊게 패이신 분들 자체는 알파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눈 밑에 고랑이 깊이 패이신 분들 자체는 그곳에 리투어나 아니면 눈 밑에 특화되어 있는 필러를 이용해서 채워나가면서 덴서티 하이팁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알파팁을 잘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드리게 되더라고. 두 개를 딱 봐도 어떤 게 더 커 보여? 네. 표시가 확실히 날 거야. 이쪽이 알파팁이거든. 알파팁이 면적이 훨씬 커. 안쪽에 알파팁이 쏠 때의 그런 고주파에 얼굴에 닿는 유효 면적이 훨씬 넓어. 그렇기 때문에 작고 깊은 층이 아니라 넓고 얕은 층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조금 적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의 유효 면적도 훨씬 좋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도 얕은 층을 대상으로 할 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파팁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하이팁으로 눈가를 많이 했는데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사용해본 결과 알파팁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하이팁보다는 가격도 비슷한 알파팁을 눈에 더
많이 쏘는 요즘은 그런 트렌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써마지와 비교했었을 때도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양극성이 더 장착되어 있는 덴서티 하이팁, 그리고 그거보다 더 진보되고 넓은 층의 유효 면적을 넓힌, 그리고 통증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우리 덴서티 알파팁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난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팁은 아직은 조금은 낯설다고 생각되시고 낯선 개념일 수 있겠지만,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한 시술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눈 밑에 처짐이 있고 늘어진 분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는 병원에 가셔서 덴서티 알파팁에 대한 문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